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계적 양자 물리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대표해 서로의 관점과 지식을 공유한 결과 선명상과 양자역학은 서로 통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펴낸 한승원 작가의 딸인 한강은 불교적 사유와 세계관을 작품에 구현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전을 보내 작가가 추구해온 불교적 자비와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불교 1번지라 불리는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아 태고종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삭발하는 날, 수행자와 정원 등을 펴내 불교계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꼽히는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지 스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선명상과 양자역학이 만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 양자물리학자인 미나스 카파토스 석좌 교수가 한국 선명상과 양자역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대담을 갖고 선명상과 양자역학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강조하자 카파토스 박사도 양자역학 또한 그렇다며 공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양자물리학자 미나스 카파토스 박사가 대중들과 함께 선명상을 하며 양자역학과 선불교가 다르지 않다고 설파했습니다. 먼저 진우 스님은 고전 물리학의 시대에 입자와 파동은 분리돼 있었지만 양자역학의 시대, 입자가 곧 파동이고 파동이 곧 입자라며 이를 색과 공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관찰할 때는 입자지만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다 입자고 원자지만 사실은 아까 이쪽 사회적 오리중설리 실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입자면 그 입자가 하나면 하나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간섭물이라 그래가지고 다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소위 나중에 파동이라고 얘기했죠. 상보성의 원리에 대한 진우 스님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카파토스 박사 또한 공감하며 양자역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Venerable Sunim just explained is that the role of the mind is very important. And actually it's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in quantum physics, mind plays the primary role. In fact, there are many physicists today who claim that actually quantum physics or quantum mechanics is really a science of the mind. It's hard to believe that, right? Something as concrete as quantum physics is really about the mind.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우 스님은 입자를 분리시키지 않듯이 마음이 시비고락을 일으키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윤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러한 분리되는 입자를 분리시키지 말고 결국은 원래 거기에 시비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는 시비 고락이 없는 그러한 진공 상태로 우리 의식이 전환이 돼야 그야말로 기분 나쁜 또는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것을 입자를 다시 파동으로 돌려줘야 그때야말로 윤회에서 벗어난다. 변화하는 마음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기에 원인을 끊어내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선불교와 양자역학의 위대한 공통점이라고 공감했습니다. And again, as Venerable Sunim just said, it is the mind that gets stuck in karmic patterns which repeat life after life. So I will leave at that there is some great common elements between Zen Buddhism and quantum physics in that they both 과학은 물질을, 불교는 정신을 탐구해 왔는데 두 대가의 대화 속에서
각자 걸어왔던 길은 맞닿아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은 불교적 사유와 세계관을 작품에 구현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축전을 보내 작가가 추구해온 불교적 자비와 정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꼽히는 2024 노벨 문학상의 첫 한국인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노벨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한 작가의 작품은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are searching meanings in life, and sometimes they are lost, and sometimes they are determined, and all their efforts and all their strength. 한강 작가는 대표작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 속에서 불교적 사유와 세계관을 드러내는 등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다수 집필해왔습니다. 문학평론가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의 내면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 생사윤회, 자비, 해탈 등 불교의 사상과 세계관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는 화엄경을 소재로 진정한 보살행의 의미를 다룬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시다르타의 삶을 그린 사람의 맨발, 소설 원효를 쓴 한승원 작가입니다. 한강 작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연등회를 소재로 한 붉은 꽃 이야기, 아기 부처 등 불교적 가치관을 담은 작품을 잇따라 펴냈습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20대에는 불교에 푹 빠져 있었다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천착한다는 점에서 창작과 불교와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칠지만 뭔가를 만든다는 것과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점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환희의 감동을 나누고자 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강 작가에 대해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마주하는 인간의 삶을 현대적 언어로 다뤘다며 시대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작가의 문학 정신을 함께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작가의 아버지도 불교를 잘 알고 불교 소설을 많이 썼다며 이를 물려받아 한강 작가도 불교의 가치관과 자비 정신 등을 작품을 통해 국민과 세계에 전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작가의 작품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불교 문학의 활성화와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향연, 오대산 문화축전이 천연고찰 월정사와 오대산 일원에서 어제 개막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전은 기후위기와 양극화, 전쟁, 세대 간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사회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기원이란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왕실에서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남기는 기록 문서인 의계에 따라 재현한 세조 어가 행렬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외국인 체험단과 취타대, 지역 민속놀이 보존회원 등 300여 명이 동참해 일주문을 시작으로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장관입니다. Okay, I'm feeling so good, and then I'm so happy to explore and experience all this tradition of South Korea. So me and my friends are very grateful for this chance and opportunity, and so thankful towards our teacher of Kangwon University. Thank you so much. Today is the Hangul Day, and here's the first time I met the Korean culture in Korea, and I am very happy to celebrate this with Korean people.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오대산에서 연결된 온 세상을 위한 기원을 주제로 사흘간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축전은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식과 기원의 탑돌이, 전국 학생 100일장과 사생대회 등 전통 불교 의식과 문화 행사가 어우러져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식을 우리가 깨어내면은 온 세계 평화, 기후위기 모든 우리 인류 사이에 다 어려운 일들이 극복되는 그런 기운이 솟아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축전을 함께 주관한 BBS 불교방송도 불교문화 자원이 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로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 한국 불교에서도 아주 뜻깊은 오대산 문화 축전에 BBS 불교방송이 함께하고 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퇴우 정년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대산 승시는 전통 먹거리 장터와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이 13일까지 펼쳐져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국내의 작가들의 설치 작품, 월정사 20년 사진 특별전 등 다양한 테마의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전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행사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버스 무료 셔틀을 운행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2024 오대산 문화축전의 개막부터 폐막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녹화 중계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전국으로 방송합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불교 1번지라 불리는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가 세워진 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정방사는 한라산 선돌의 두타사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한 세기를 되돌아보며 건당식과 토크쇼, 산사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창건을 기념했습니다.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방사는 1924년 한라산 선돌의 두타사에서 출발해 쌍계암으로 이어졌고 1935년 현 서귀포시 정방동으로 옮기고 정방사로 사명을 개명했습니다. 뜻깊은 창건 100주년을 맞아 정방사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선 선망부모와 사삼희생자 영가를 위한 촌도제를 7일 동안 봉행한 데 이어 회양법회에는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밝은 눈으로 살피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는 원래 차별이 없습니다. 이 정방사 도량에서 온 모든 영가들은 크게 해탈해 원력에 힘입게 될 것입니다.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의 법맥을 잇는 건당식도 열렸습니다. 해일 스님을 은사로 받든 4명의 상자 수자들은 형광당 법정 스님, 대한당 운주 스님, 형각당 법기 스님, 구암당 만송 스님입니다. 자비심으로 살아가는 게 스님다운 생각이야. 그리고 선조사 스님네 법을 꼭 부처님법을 꼭 지켜야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 가지고 승려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지. 특히 정방사는 지난해 경전 4점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쾌거를 맞은 만큼 한금순 박사와 해일 스님은 토크쇼를 통해 그 의의를 재조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석조의 자상인 제3비사부불과 지난해 제숭법수 경전 2권이 제주지방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어 산사음악회에서는 정방사 천수천안 합창단의 음성공양을 비롯해 멋진 인생의 주인공 박정식 씨, 제주 출신 가수 윤정 씨와 문희경 씨가 비가 오는 가운데도 관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휴안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 많은 신행단체와 불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책을 써오며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는 일이 출가자로서 부처님 가피에 보답하는 일이라 여겨온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 사찰과 차별화되는 혁신 사찰을 창건해서 전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불교계의 대표 문사로 손꼽히는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을 초대해 스님이 집필하게 된 사연과 퇴용당 성철 대종사와의 일화 등을 들어봤습니다. 네, 혁신사찰 청주 마야사 주지를 맡고 계신 불교계 대표 문사 현진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는 식물 집사 역할을 한다고 바쁩니다. 고양이 집사가 아니라 식물 집사를 하시는군요. 한 12년 정도 그 마야사를 창건하면서 네. 도양의 꽃과 나무를 가꾸고 또 이제 정원을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예. 외부 활동을 조금 줄이면서 요즘 거의 일에 매진한다고 예. 땀 흘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야사 경내가 너무 아름답던데요.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수 다 읽으신 건가요? 매일 2시간 이상은 이제 호미를 들고 네. 정원에 있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그 호미를 들고 흙을 만지는 일이 제일 즐겁고 또 무심하게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네네. 저는 그걸 아주 요즘에는 수행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주 관음사에 오래 계시다가 예. 10여 년 전에 마야사를 창건을 하셨는데 이 마야사가 또 상당히 물론 경내도 아름답지만 그래서인지 더 화제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야사를 다른 분들은 혁신 사찰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곤 하시는데 제가 그 마야사를 창건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죠. 네네. 전통 사찰과 좀 차별화된 그런 신생 사찰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여기는 신도가 주인이 되는 사찰이 아니라 꽃과 나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찰로 만들어 보자. 네네. 스님 불교계에 손꼽히는 문사이신데요. 직접 쓰신 책을 지금까지 이제 권수로 좀 세워 본다면 몇 권 정도 지금 쓰셨습니까? 한 14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첫 작품 삭발하는 날을 20대 중반 그때가 90년쯤에 아마 발간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글쓰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많이 모여있던 것 같습니다. 도반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셨어요. 전 정말 흥미롭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제가 출가 30년을 넘기다 보니까 새삼 그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었고 제가 능력이 우수하고 재주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수행 생활을 큰 탈 없이 왔던 것도 다 그분들의 그 염려와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문득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문득 돌아보니 그런 스승들이 가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글을 좀 써야 되게 돼서 이제 선배, 동료, 후배 스님들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열반하신 선배 스님도 있고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또 한속하신 또 스님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나의 스승이고 또 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글을 쓰면서 새삼 많이 깨달았죠. 보니까 이제 성철 큰 스님 이야기가 책의 맨 첫 장에 있는데 성철 스님에 대해서는 어떤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행사의 학인으로 막 방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큰 스님은 이제 방장 스님으로 계셨고, 네. 그래서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법상에서 법문을 하셨죠. 뭐. 저희들은 그때는 아주 저 말석에 앉아서 그걸 듣던 시절이었으니까, 제가 해인사를 택하게 된 것도 그 어른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어른 스님의 법문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영광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또 성취했던 것도 큰 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처님이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는데 일처에서 전해도 됐는데 왜 굳이 삼처에서 마음을 전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성철 큰 스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너는 밥값이나 잘해라. 너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옷 벗고 나갈 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을 막았던 그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뭐 3처 전심이든 1처 전심이든 그 숫자가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당장 그 네 앞에 떨어지는 그 본분사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질문이다. 그런 뜻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감 있고 또 재미가 있었죠. 그렇죠. 이 책 속에 이제 도반들과의 일화를 담으셨는데 진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글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 인간 관계라는 것이 그리움을 이제 아름답게 간직하고 살기에는 서로 간의 또 기대치가 다르고, 또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존재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게 아름답게만 기억되기는 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해 보면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스승이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스승이다. 그러니까 그게 악연이든 선연이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스승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사실은 좋은 이미지로 뭐 저장하고 싶지 않는 인연들도 이제 많이 있죠. 지금은 제가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연민의 마음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스님 이제 언론하고도 매우 친밀하시죠. 전에 이제 청주 불교방송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오래 맡아서 또 진행을 하셨었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지인들에게 자주 전하는 말이 이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이 틱낙한 스님의 이제 법문 구절인데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의 평화는 따라오는 것인데, 마음의 평화가 없더라도 뭐 억지 미소라도 한번 지으면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님께서도 얼굴에 먼저 미소를 띄워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라. 여러분들도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진 스님의 글을 그리워하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